대낮에 그냥 이 야원 장면이 이게 뭔지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 알고 보면 사실은 이것은 그 아름답고 이제 슬픈 얘기가 많이 달려 있어요. 피터와 시몬이라고는 제목인데 그 루벤스라고 하는 사람, 네덜란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요 사람이 이제 그 남미에서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그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보시면은 요 휴사슬로 묶여져 있잖아요. 팔이 묶여져 있는데 이 교도소의 규칙이 뭐냐면은 일단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한테는 먹을 것을 반입을 금지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굶어 죽으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백주 대낮에 이렇게 그냥 그 중요한 부분을 내놓고 있는 이 여자는 이 아버지의 딸이에요. 딸인데 아버지가 이제 그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그 애를 낳아가지고 뒤처리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산후조리를 하고 있을 때라 아버지한테 면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적당히 이제 그 조리를 한 다음에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한테 이 딸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것 젖을 아버지한테 먹여주는 그런 슬프고도 아름다운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그림 하나지만 저 그림에도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 있잖아요. 그 당시에 사유상도 담겨 있고 아버지하고 딸하고 이렇게 그 저런 효자도 있고 그렇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건축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한옥은 특히 더 그런데 한옥 같은 경우는 건물이 그냥 건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자연하고 그다음에 우주에 이치하고 집주인의 생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현대 건축하고 한옥이 다른 점이 바로 이제 그런 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요것은 이제 그 독일 분인데 이제 그 한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분인데 한옥이 좋아가지고 담양에다가 한옥을 져놓고 서울까지 출퇴근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분들이 몇 분이 이렇게 계세요. 서울대학교 국어과에 계시는 분도 한 분 계시고 그래서 그분은 종로에다가 이렇게 한옥을 짓고 사시기도 그러는데 이분은 왜 한옥이 좋냐고 그렇게 하니까 그 해가 뜰 때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제 창이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많이 밝아지고 이제 어두워질 때 점차적으로 어두워지고 오는데 그런 것이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꾸로 역발상을 한다면은 거꾸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빛이 들어오고 그러는 것은 좋은데 밖에서 하는 소리 다 들리고 그다음에 화장실 옆에 있으면 물 내리는 소리 다 들리고 그다음에 겨울에 단열 안 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집 짓는 사람한테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양자 중에 택일의 문제지. 이게 다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있어요. 이제 신부님 저기 하는 거고 요건 이제 법정 스님 방인데요. 자, 요 그 자체가 그냥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한옥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은 사실은 이 효과가 굉장히 좋은 그런 집인데요. 요건 이제 그 우리나라 한옥의 그 대표적인 그런 문화재가 이제 중요 민속 문화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경상도 쪽에 주로 많이 있고 전라남도 쪽에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유배지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양반들이 와서 음식이라든가 이제 집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발전을 시켰겠지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김동수 가옥이라고 하는 집인데요. 요게 지금 그 제가 이제 그 중요 민속문화재 전라북도 편을 이렇게 쓰면서 이 프로 사진가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준 것을 참고하라고 보내줬어요.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딱 뜨는 순간 그냥 정말 그냥 황홀하더라고요. 황홀한데 이제 거꾸로 우리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게요. 만약에 이 집 하나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 집은 평범한 그냥 한옥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산은 이건 동네 뒷산 평범한 산이에요. 그다음에 이 나무들 물론 감나무는 모양이 좀 예쁘기는 한데 특히 이제 겨울에 이제 그 가지만 나무 있을 때 위에 홍시 몇 개가 달려 있고 새가 이제 까먹으면 이제 예쁘잖아요. 그러기는 하지만 요 산이나 집이나 나무나 요것을 각각을 놓고 보면은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눈도 마찬가지로 그럴 건데 요 네 개가 전부 합해서 이런 멋진 그림을 만들어 놔요. 이게 한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하나는 별 볼 일 없지만 요게 전부 다 받쳐주니까 이 저 경치에 한방눈 오는 것까지 요거니까 4차원의 그림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눈 오는 것은 선생님들도 셔터 스피드 30분의 1 놓고 찍으면 이거 다 찍혀져요. 그런데 이런 풍광과 요것이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 그게 한옥의 미인 것 같아요. 가을에 이제 메밀이 폈을 때 이제 모양인데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예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 환경적 특성하고 생태적이고
기원과 역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책에 있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 안 해도 될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요건데요. 그 아까 이제 그 와가지고 책을 다 보니까 요 부분이 이제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한옥의 원리거든요. 예. 책에 있는 것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선생님들 계시는 방처럼 여기 지금 기둥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기둥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위에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대들보가 이렇게 보가 가고 있어요. 보가 가고 있고 아까 선생님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옥처럼 여기 목재 기둥 있고 목재 기둥 있고 대들보가 이렇게 쭉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데 요게 같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현대식 구조예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라멘 구조라고 하는 거 있지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라멘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발명했다고 해서 라멘 구조라고 하는데 우리 한옥에서는 이제 가구식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기둥이 있고 이게 기둥이 있고 이게 이제 대들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연속이 돼 있죠. 근데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은 여 위에 네모진 쪼가리가 있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전체 무게예요. 요거는 선생님들 몸무게도 되고 책걸상 무게도 되고 재료 자체의 무게도 되고 해가지고 요게 이렇게 그 보에 이렇게 걸리시면은 이 보에서는 이걸 받아가지고 2분의 1 수직으로 2분의 1 수직으로 2분의 1에서 기둥으로 이렇게 전달해서 이 기둥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여기 땅에다가 이렇게 전달을 해준다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 위에 전부 다 눌리는 것은 이 보에 걸쳐가지고 수직으로 2분의 1 수직으로 2분의 1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땅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이제 요것은 이제 그 아치 구조인데요. 요것은 또 이제 완전히 달라요. 다른데 뭐냐면은 지휘봉 이렇게 기른 거 없을까요? 기계가 좋아도 문제예요. 자, 요게 지금 이렇게 이 불빛이 보이세요? 네. 이 마음이 착하신 분 눈에는 보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일 거예요. 그래요. 요게 이제 그 힘이 여기는 내려오면은 요것이 이렇게 쭉까지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힘이 흘러버려요. 마음이 나쁘나 한 개도 안 보여. 예, 오늘 가셔서 수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이제 그 가구식 구조는 요게 이렇게 수직으로서 이렇게 2분의 1 수직으로 2분의 1 이렇게 가는데 이것은 이 선을 따서 그냥 힘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힘의 원리는 뭐냐면은 이 돌은 얘를 밀고 얘는 얘를 밀고 얘는 얘를 밀고 얘는 얘를 밀고 서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니까 이게 서로 이제 끼어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우물통처럼 이렇게 깊이 있는데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앞발로 이렇게 앞벽을 밀고 등으로 뒷벽을 밀고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맨 마지막에 집어넣는 돌이라서 키스톤이라고 하는데 요게 지금 요 사이에다가 뭐 보강하거나 그러지 않고 돌을 갖다 대고 마지막에서 깍 갖다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자체적으로 서로 밀고 당하면서 요것이 이렇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한국 건축에서 얘기하는 홍해문의 힘의 원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힘의 원리를 만든 사람이 있다면요 아마 지금 노벨상 10년 연속 받는 데는 문제 없을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발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는 아치 구조라고 하고 그다음에 한국 건축용에서는 홍해 구조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그런 원리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서양 건축에서 가장 오래된 구조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제 티린스의 사자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사자래요. 요 양쪽에 받치고 있는 거. 예, 사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쥐새끼인지 불법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자기네 거 좋게 원이라고 이제 사자라고 했겠죠. 사자라고 했는데 여 위에 걸쳐 있는 이 무게는 이 보가 받아가지고 이것을 수직으로 2분의 1 내려주고 수직으로 2분의 1 내려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흙에서 땅에서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여기 밑에 받으면 초석을 갖다 놨어요. 초석을 갖다 놔서 이것을 갖다 지배했는데 이 밑에 지금 공사하는 데 보면 잡석이라고 그래가지고 돌 갖다 깨가지고 밑에다 받치잖아요. 그것을 위에다 이제 초석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하는데 결국은 이것은 보가 받아서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2분의 1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예요. 이것은 강화도에 있는 그 돈대인데요. 이 윗보고 이제 여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힘을 갖다가 여기 이제 그 보가 받아가지고 2분의 1, 2분의 1 내려주는데 여기 돌을 깨진 것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놨어요. 깨졌어도 관계는 없어요. 이 맞닿는 면적만 많이 닿으면은 그게 평형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초석이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받치고 이거 폭 나온 것은 문을 이렇게 열고 닫을 때 문 이렇게 저쪽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박아놓은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이런 구조가 이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그 세계 4대 문명은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다음에 이렇게 인더스 문명 그러잖아요.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흙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하고 사이에 충적층이 형성이 됐는데 거기에서는 돌이 거의 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IS 뭐죠? 이슬람 걔들이 막 요새 그 문화재 많이 뭉개버렸잖아요. 그것이 다 흙으로 된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망치로 이렇게 깨면은 그냥 바로 깨져버리잖아요. 깨져버리는데 여기서는 돌이 없으니까 가구식 구조가 발달을 할 수가 없겠지요. 물론 나무가 있거나 돌이 있거나 그래야 될 텐데. 근데 이제 흙이 있으냐 흙으로 이렇게 쌓다 보니까요. 마카오에 있는 흙으로 된 집 같은 경우는 그 벽 하부가 폭이 1m 30이에요. 그리고 위에 가면은 한 30cm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 흙을 이렇게 싸면은 다 흘러내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쌓고 말르면 또 얹고 오니까 앞 바닥에서는 1m 30이고 위에 가면 30cm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또 이제 길게 뻗지도 못해요. 왜냐면은 서로 힘을 받지를 못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잔머리를 굴리다가 어떻게 하면 또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벽돌을 굽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테라코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건 이제 선드라이드 브릭이라고 그러는데 그 선생님들은 어리셨을 때 촌에 사셨던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 나무를 이렇게 네모진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황토를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쏙 빼가지고 말리지요. 그렇게 황토 벽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벽돌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쌓는데 맨날 이렇게 네모지게 싸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변화를 줘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요게 이제 그 가구식 구조가 되고 요게 이제 그 아치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 과정으로 가는데 요걸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요게 지금 이것은 이제 돌이에요. 그래서 아트리우스 보고라고 하는데 무덤이에요. 그 선생님들은 서울 분들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막 해외여행도 많이 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그리스에 가시면은 그 밑에 보면 그 크레타 섬이 있잖아요. 그리스 문명에 있는 저는 가난해서 못 가봤어요. 예. 근데 거기 가면 요게 이제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 석굴암하고 비슷한 형태예요. 위에 봉부는 무덤으로 똑같이 돼 있는데 앞에 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입구인데요. 여기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연도고 그다음에 여기가 현실이고 시체실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놨는데 요거 부분을 앞부분을 바로 이런 구조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네모진 구조에서 이제 아치로 변해가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가스큐 개선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한 아치는 아직 안 됐잖아요. 이제 뼈 쪼가잖아요. 이런 형태로 돼서 이렇게 발달하다가 완전된 형태로 이런 형태가 돼서 결국은 여기서 거칠게 이렇게 하다가 여기 테두리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힘이 여기처럼 긴 박대 하나만 선생님 구할 수 있을까요? 요게요. 이제 위에 원인 것이 이 보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고 힘이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것과 요것이 이렇게 벌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가라앉는 게 아니라 옆에서 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요것이 이제 그 이 부분만 옆에만 이렇게 보강을 잘해주면은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힘의 원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그 성문인데요. 여기 좁고 넓고 하면서 전부 다 쐐기처럼 해가지고 얘가 얘를 밀고 얘가 얘를 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 구조가 서 있고 이렇게 가는데 요 힘이 이제 이렇게 흘러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여기는 어디냐면은 그 전라남도 순천에 가면 송광사 있잖아요. 그 뒤에 산이 조계산인데요. 그 산 넘어가면은 이제 서남사라고 있어요. 거기가 태고족인가 천태족인가 그런데 조계족은 아니에요. 근데 그 절은 기회 되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그 조경이 그렇게 잘 돼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요 다리가 있는데 여기 거꾸로 이렇게 시커멓죠. 요 시커먼 것이 뭐냐면은 그 용머리를 갖다 거꾸로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물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1열, 2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면으로 갖다 쭉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거 대단한 기술이에요. 근데 앞에서 보시면은 이게
정말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잖아요. 근데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무게가 달리면 여기 이쪽으로 흘러버리고 이게 이쪽으로 흘러버리고 하는데 여기 이 부분에 충질을 해줘가지고 이게 견뎌버리니까 이게 이제 적당히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힘의 원리 때문에 이게 이제 안정감을 잃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건축과 교수를 한다고 사실은 그러지만 제가 굉장히 무식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는요. 왜 저게 안 무너지느냐라는 거죠. 사람들 많이 다니고 그런데 무너지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저 돌과 돌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기술로는 저거 못해요. 저거 하고 가운데 보면은 항시 보면 그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어요. 예쁘잖아요. 예쁜데 이 송광사 입구에 있는 그 저기 홍해교예요. 홍해교인데 이 여기 이렇게 홍해교가 있는데 이 물에 비친 이 모습이 참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연세가 되시면은 이제 그 표가 나는 것이 있대요. 남자분들은 연세가 되시면 나무를 그렇게 나무가 좋아 보인대요. 특히 소나무가요. 어떻게 선생님들은 좋아 보이시는가요? 소나무가? 아 물론 아니시라고 그러시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물의 왕국을 그렇게 즐겨 보신답니다. 근데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거기에 그냥 우주 만물의 이치가 다 들어 있잖아요. 예, 근데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자분들은 그 나이가 드시면 꽃을 이렇게 좋아한대요. 그 중에서도 야생화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만요. 어떻게 좋으세요? 아, 이제 연세 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소나무는 절대로 안 좋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올해 시운아홉인데요. 작년부터는 진짜 나무가 그렇게 좋아 보이대요. 그래서 집을 진다는 것보다는 나무를 심고 싶어서 땅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건축에서 선생님들 집 지실 때 물이라는 요소가 얼만큼 중요하냐면요. 건축에서 최근에 이제 현대 건축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빛하고 물인데요. 빛 같은 경우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보시면 이제 그 좋은 교회 같은 잘 지은 교회라고 하는데 보면은 그 앞에 예수상이나 이제 목사님 설교대 부분인데 뒤에 부분은 천창에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특히 성당 같은데 그러면은 그 성당 같은데 가면 내가 죄 준 것도 없는데 괜히 막 주눅 들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바로 그 빛의 효과인데 물의 효과가 만약에 여기에 물이 없었다고 그러면은 이 건물에 투영되는 저런 부분이 없었을 거예요. 특히 우리가 달력에서 보시면은 한옥 정자고 나무가 이렇게 단풍 들어가지고 사진 찍고 있는데 밑에 보면 호수가 있잖아요. 그 그림이 그냥 아주 멋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건축적인 효과를 두세 배를 더 배가를 시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대 건축도 아름다운데 한옥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효과가 이제 그건데요. 그 선생님들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아실 것 같은데 학독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고추 갈던 거. 그런데 그 우리가 답사를 가서 이제 양반집에 가보면 마당 한가운데 학독이 있어요. 이게 자리가 아닌데 학독은 부엌 옆에 있거나 수도가 옆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이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요. 그게 물확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물을 담아 놓으면은 이렇게 물을 담아 놓으면 이제 그 하늘 모습이라든가 주변에는 집이나 나무가 거기에 비쳐 보이잖아요. 그걸 구경을 하려고 우리 조상님들이 그걸 만들어 놨어요. 참 대단한 멋쟁이에요. 이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 학생들하고 실험을 해봤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서 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봐서 완성이 되는데 여기도 다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서는데 그다음에 이게 따로따로는 이제 그 이상은 안 서버려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완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세워서 서로 맞춰놔 버리면은 이게 그냥 서버려요. 대단한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실제적인 사례로 이게 지금 그 전라북도의 금산사에 있는 그 절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문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거 지을 때 저는 뭐 같아요. 성문 같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때 승벽이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나중에 북한하고 전쟁 오면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성문을 쌓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처음에 짓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본래는 일주문에 이렇게 그 홍해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여기 보시면은 그 위험하다고 이렇게 안전제 이렇게 줄 쳐 있잖아요. 접근을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입구에 있었는데 어느 날 지방 신문 언론에 그냥 소중한 문화재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고 막 그렇게 신문에 내버렸어요. 내버리니까 지방자치단체 특히 정치 하는 사람들은 언론에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 가지고 이것을 해체를 했어요.
해체를 하고 이제 복원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복원을 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부 다 돌을 해체를 한 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를 파고 이렇게 해서 발굴 조사를 하는데 여기 나올 거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구식 구조였다면은 이 밑에 주초가 있으면 절 같은 경우는 이 밑에다가 이 절의 안녕을 이렇게 기원하면서 이렇게 넣었던 그런 불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그만 조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구조는 이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이제 저 번호 매겨가지고 다 이렇게 해체를 해놓고 파봤는데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이것은 다시는 복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요게 한번 맞춰놓으면 이 자체적으로 돌들끼리 이렇게 서로 뭉개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복원이 안 되면서 나중에 이걸 저 복원을 하려면은 이 사이에다가 콘크리트나 아니면 철골로 보완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사이에다 이제 그 콘크리트를 채워놓으려면 그 선생님들 댁에서 보시면 그 시멘트 블록 담장 같은 데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끼가 끼잖아요. 여기가 그냥 시커멓게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옛날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힘의 권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소중한 문화재 날아가 버렸고 그냥 하나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한동안은 이곳을 갖다 옆에다 갖다가 돌을 이렇게 쌓아놨더만 지금 그 흔적조차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무식의 소치가 물론 문화재 훼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구조적인 원리는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조형 원리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한옥 중에서 우리나라 한옥 중에서 최고의 작품 하면은 대개는 부석사 무량수전 말씀하시잖아요. 부석사 무량수전 배울림 기둥에 서서 그렇게 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여기 부석사인데요. 예뻐요. 한국 건축이 특히 한옥이 자연과 어우러진다라는 얘기는 산의 요 능선하고 그다음에 이 지붕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그 주변 산하고 이렇게 잘 어울려서 예쁘고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이제 누각도 산의 능선하고 똑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이제 그 자연과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 그렇고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아까 저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보시면은 옛날에 그 목수가 자귀로 이렇게 그 다듬었던 흔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전부 다 그 기계톱이나 이제 전기 대패를 다 해버리니까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 틈 사이로 이렇게 그 무량수전이 이렇게 예쁘게 보이고 있고요. 사진 작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그래요. 좋은 건축에 가면은 그 찍을 만한 사진도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봐도 일본에 있는 그 건축 답사를 가면은 안에서 한 8장 찍었다면 안에 가면 한 20장 찍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거 같은 경우는 안에서 한 8장 찍으면 안에 가면 한 4장만 찍으면 더 이상 찍을 것이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을 갖췄느냐 갖추지 못했느냐라는 차이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한옥의 특징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한옥은 칸이라는 것은 다 아시죠? 여기 보시면은 정면 하나, 둘, 셋, 넷, 5칸이고요. 그다음에 측면 3칸이잖아요. 그래서 15칸이에요. 15칸 집인데 요것을 정확히 해 보면은 여기 가운데 이것을 중앙칸이라고 하고 어칸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옆에 있다고 해서 협칸이라고 하고 이것은 협칸이라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기 가운데 어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좌측에 있는 좌측 협칸, 우측에 있는 우측 협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기둥의 간격이 서양 건축에서는 기둥의 간격이 모듈이라고 그럽니다. 모듈은 이제 10cm 단위로 이렇게 땄는데 지금 선생님들 집 지으실 때는 전부 다 그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칸인데 칸의 기본은 또 작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9자면 3, 9, 27, 2m 70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8자 3, 8, 24, 2m 4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 7, 21에서 2m 10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넓고 좁고 더 좁고 넓고 좁고 더 좁고 이게 하나의 첫 번째 비밀이다. 물론 그렇게 30cm 차이 날 정도로 크게 벌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현대건축에서는 레벨을 측정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높이인데요. 이게 이제 현대건축 같은 경우는 이 바닥 기둥 아랫부분에다 기준을 이렇게 둡니다. 그런데 한옥에서는 이 윗부분에다 기준을 둡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기둥 높이가 있다면은 요거 지금 가운데 있는 것 보고는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은 전문가니까 평주라고 그러잖아요. 평주. 그다음에 이것은 구석에 대해서 우주라고 그러고 여기 튀어나온 거 이것은 기둥이 아닙니다. 보조 기둥입니다. 이것은 활주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 추녀하고 처마가 이렇게 쭉 뻗어 나왔는데 이게 그냥 그 쏟아져 버리니까
요걸 받치기 위해서 지붕이 기른 경우에 여기다 보조 기둥을 이렇게 댄 겁니다. 이게 활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식으로 기둥 칸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기둥이 있는데 여기 평주 여기 3개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주가 있는데 여기 높이보다는 이것이 조금 더 높고 이거보다는 이것이 조금 더 높고 이거보다는 이것이 더 높고 그럽니다. 과장을 하면 이것이 이렇게 처마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이름하여 구석에 있는 기둥의 우주라고 해서 우주의 소승기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특징은 칸의 간격이 있고 두 번째 이제 우주의 소승기법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기둥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 한옥의 진짜 과학성은요. 진짜 과학성 중에 그 대단한 것 중에 하나는요. 그 지금 집을 지실 때는 먼저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시잖아요. 그다음에 거기다 돌을 잡석을 깔고 거기다 콘크리트로 해서 기둥 뿌리를 만들어 놓고 그 기둥을 이렇게 쭉 올리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흙으로 그 기둥을 덮지요. 기둥을 갖다가 흙에다가 박아버린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이번에 지진 나서 이렇게 보면은 조그만 건물들이 망해버리지 큰 건물들은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현대 건물은 땅에다 이렇게 박아가지고 고정을 시키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기를 이렇게 성토를 했어요. 성토를 했고 여기다 저 주초를 놓고 그다음에 기둥을 이렇게 세웠어요. 세웠는데 우리 본래 전통 한옥대로 한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못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갖다 짜맞춤한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책 보니까 나왔더만요. 배우셨더만요. 그래서 맞춤과 이음을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전부 다 했는데 이게 그대로 서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요게 이렇게 성토가 됐잖아요. 성토가 되면은 흙이라는 것은 구덩이를 이렇게 파가지고 아무리 잘게 부수고 두드려 패도 다시 원위치에다 집어넣으면 한 15% 정도 흙이 남아요. 그걸 이제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잔토 처리라고 그 부분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요 본래 한번 흙을 파버리면 이게 그 원래 흙하고 같이 한 살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뼈 부러지고 살 찢어지고 그러면 갖다 이렇게 붙여버리면 그 부분은 다시는 안 부러지잖아요. 근데 이곳은 달라가지고 원땅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발굴할 때 보면은 그 꽃삽 가지고 발굴하는 사람들 막 그 노는 것 같잖아요. 앉아가지고 붓을 이렇게 긁어가면서 꽃삽을 이렇게 긁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생땅을 짜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본래 이 자리가 여기까지 파가지고 집이 있었는가 보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성토를 하고 여기다 돌을 놓고 그다음에 기둥을 세웠는데 못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그대로 1000년 막 500년 이렇게 서 있어요. 이건 대단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대 건축처럼 그 건물을 갖다가 땅에다 박는 것이 아니고 성토한 위에다 세워내는 거예요. 문화재가 대부분 그 고장나는 데가 이제 지붕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부분 세 군데인데요. 이 지붕은 기와가 이제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겨울에 동결용이라고 그러는데 흙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틈이 언젠가 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럼 겨울에 낮에 물이 조금 들어갔다가 저녁에 여름에는 틈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물이 더 많이 들어가죠. 저녁에 여름은 더 벌어지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한 5, 6년 되면 기와를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물이 새가지고 지붕에 목재가 써가지고 고장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 무게가 워낙 많이 나가니까 감당을 못해가지고 이게 처져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성토를 하니까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가라앉아 버려요. 이거 보고 이제 부동치마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부동치마가 생겨버리면 여기는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못을 받거나 고정을 안 시켰으니까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세워서 있으니까 한쪽으로 힘의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 급속도로 가속도가 가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 보도는 안 되지만 문화재 공사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중심 잘못 잡고 건조 수적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해서 한 살이 아닌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몇백 년간도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거죠.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옥은 땅에다 박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다 세우는 그런 건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칸의 간격,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저기 그 우주의 소승기법,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세워버리니까 못을 안 쓰니까 이게 똑같이 세워버리면은 이게 한쪽으로 이제 기울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재보면은 아래 부분보다 윗 부분들이 전부 다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우리가 둥그렇게 이렇게 서가지고 어깨 동무를 하고 안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안 넘어지잖아요. 그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주는 것이 여기 창방이에요. 그래서 창방 가지고 이렇게 안술림 기법까지 해주니까 요게 이제 세 가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특징이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무량수전 배열림 기둥에 서서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의 3분의 1 지점에서 배가 가장 많이 불러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학생들 막 졸고 막 그러면 이런 거 막 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임신 8개월짜리 기둥이라고 하면은 잠을 금방 깨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배가 불러 있어요. 배가 불러 있는데 이러한 원리가 왜 그러냐면은요. 여기 지금 배 불렀잖아요. 원리만 왜 그러냐면 그 특징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한국 건축에만 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서양 문명에서 최고의 문명이 이제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로마 문명은 사치스럽고 번잡해지고 장식이 과다해지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만큼 이렇게 정제된 면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최고의 걸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 문명에서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신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아래에 이제 그 언덕이 있는데 아크로폴리스 언덕이라고 그러죠.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로 가장 넓고요, 좁고 더 좁고 더 좁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여기보다는 5cm가 높고요, 여기보다는 15cm가 높아요. 똑같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배열림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한 것이 플루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래서 그러지 여기 사실 배열림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단지 우리 한국 건축에서 얘기하는 안쏠림은 없어요. 그게 왜 없냐면 이게 돌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썼는데 돌을 갖다가 여기 깨진 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또 선이 있지요. 선 있는 것처럼 이것이 통돌이 아니고 돌 조각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씩 얹었어요. 얹어가지고 돌 가운데다가 구멍을 빠가지고 여기다 촉을 집어넣고 같이 연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돌을 갖다가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면 이게 쏟아져 버릴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돌이라는 재료 때문에 여기는 안 쏠림은 없어요. 우리는 재료가 목재이기 때문에 그게 안 쏠림이 가능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단지 이것의 이제 원리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위에 기타를 연주하는데 저 뒤에 있는 것이 유령인지 아니면 집들인지요. 이게 범선이 가는 것인지 물 위에 다리가 세워져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곳은요. 물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여기 흐르고 있죠. 흐르는 방향을 쭉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죠? 요거예요. 최근에 나온 것은 이제 그 매직가이라고 그래가지고 한참 쳐다보면 이상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왼쪽이 기르냐 오른쪽이 기르냐 똑같잖아요. 화살표 방향 표시 가지고 이제 길어 보이고 작게 보이고 그런 거죠. 결국은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장난하시는 쇠한근이 무겁냐 소만근이 무겁냐라는 차이나 똑같아요. 자, 그 원리가 뭐냐면은요. 평행선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는 이것이 지금 배가 불러 보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이 배가 오목해 보이잖아요. 이것을 보정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착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걸 옆으로 놔둬버리니까 이게 이제 그 들을 오목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여기 윗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버렸던 거예요. 여기 배불러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지붕 첨화곡선은 한국 건축에서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목수들을 대목장 이렇게 인정을 해줄 때 그 사람 솜씨는 지붕 첨화곡선 하나만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첨화곡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주의 소승기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조그만 부재가 있는데 내일 답사 가세요? 다음 주에? 예, 가시면 꼭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제 그 여기 부분에 삼각형 부재가 이렇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갈모산방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지금 막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도 잘 먹어가지고 그 남자나 여자나 체격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못 먹어가지고 여자분들은 어깨가 가라앉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어깨에다 뭐 집어넣잖아요. 뽕. 그거나 똑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추녀에서 이것을 속개해가지고 이 지붕 첨화곡선을 만드는 거예요. 대단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오목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오목해진 것을 보정해서 여기다 배울림을 뒀던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착시라는 거 하나 때문에 부석사 불량,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도 종합이 돼요. 종합이 되는데 부석사 불량 수준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한옥 건축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것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요건 책에 있는데요. 요건 그냥 보시면 알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요 뒤편의 설계가 맨 뒤에 그 책에 들어가 있더만요. 여기 보면 이제 강도 소나무가 참나무 이렇게 나는데 철보다 이렇게 높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격 흡수력인데 여기 목재가 마찬가지로 높고요. 그 다음에 건축의 열 전도율은 목재가 적을 수밖에 없죠. 철이 빠르죠.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량도 목재가 적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의 사역종과 출산인데
요것은 지금 요건 실험치료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 저희들이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못 하나 없이 저 한옥을 다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오거든요. 그 백제 재현단지라고 부여해 있는데 보셨어요? 거기 보시면 5층짜리 목탑이 있어요. 그 법주사 팔상전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기둥이 하나 쭉 아래서 위로 가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1층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2층 쌓고 3층 쌓고 해서 5층까지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를 인간문화재 그 추경대목장이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분은 자기가 만들어서도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적층식 구조라고 그래가지고 못이 하나도 없이 1층 만들고 2층 만들고 3층 만들고 그 위에다 올려놓는데 그게 안 무너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건데 그런 기술을 우리가 지금 현대적인 부분에서 아직 그렇게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한옥이 사람한테 좋다는데 왜 좋냐라는 얘기를 지금 규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뭐냐면은 흙이 사람한테 좋다. 그래서 뭐 이윤을 주고 뭐 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흙의 어떤 성분이 사람의 어떤 것하고 작용을 해서 이렇게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고작 한다는 것이 어항 속에다가 한쪽 어항에는 황토를 넣어놓고 한쪽에다는 시멘트를 넣어놓고 콘크리트 덩어리 넣어놓고요. 금붕어나 이제 물벼룩이나 아니면 흰줄을 갖다 집어넣고 누가 오래 사느냐 다 뻔하잖아요. 그걸 누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설인데 그런 실험을 하는데 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좋아지느냐라는 것은 아직 이제 모르고 있어요. 단지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 보면은 황토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한옥 보면 벽체가 전부 다 흙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흙 두께가 3cm만 되면은 안에 이제 콘크리트가 들어있더라도 3cm가 되면 한옥 벽체에 그 건강적인 효과를 다 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3mm만 바르면은 웬만큼 한 80%나 70% 수준까지는 이렇게 그 흙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그럽니다. 근데 단지 이제 실험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은 암 걸려도 웬만하면 그냥 다 치료해 버리잖아요. 치료해 버리는데 한 7, 8년 전만 해도 암 걸리면 그냥 3기만 받으면 사형 선고잖아요. 사형 선고인데 그때 이제 그 KBS에서 실험을 한번 했었어요. 말기암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민간요법으로 한 그룹은 민간요법으로 한번 해보고 한 그룹은 식이요법으로 한번 해보고 한 그룹은 뭐 다른 걸로 해보고 이렇게 해서 각자 원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보고 했는데 그 중에 자궁암 걸린 말기암 환자 한 분이 황토 토굴 속에 들어가서 6개월간 살았어요. 그래서 6개월 지난 다음에 그걸 측정을 해보니까 돌아가신 분도 이제 몇 분 계셨고 그런데 그 자궁암 걸려가지고 황토굴 속에 들어갔던 아줌마는 병원에 갔는데 암세포가 말끔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의사도 놀라는 거예요. 놀라니까 이제 이것이 왜 그러느냐라는 것은 몰라요. 물론 이제 흙이라는 것이 좋게 작용을 했겠죠. 그만큼 이렇게 좋다라는 거죠. 또 목재라는 재료가 또 그렇고 그래서 그게 좋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작용해서 좋다라는 것은 아직은 규명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은 한옥에 관한 기술적인 특허가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이나 유럽이 더 많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가면은 온돌 기술 갖다가 외국에다 로열티를 주고 우리가 사야 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있으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로얄층은 옛날에 한 15층 있었으면 7, 8층이 로얄층이었잖아요. 지금은 좋은 층이 맨 위에 층이잖아요. 선생님은 1층이에요? 13층이요? 몇 층짜리 아파트인데요? 20층이요? 왜요? 지금은 그 저 맨 위에 있는 층이 비싸잖아요. 돈 더 줘야 돼요. 옛날에는 그 맨 위에 층은 안 갔어요. 왜냐면 단열이 안 된다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다고 안 갔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 가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기술로 단열이나 그런 것을 적당히 되거든요. 적당히 되는데 맨 위에서 아래 것들을 쳐다보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인데 독일에서는 아파트가 1층에서 5층까지가 로얄층이에요. 로얄층인데 왜 그러냐면은 땅에서 지기가 올라오는데 그게 도달하는 한계가 5층까지 높이라고 이제 그렇게 한답니다. 물론 규명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지금 서울에서는 1층이 좀 비싼 아파트가 지금 새로 짓는 동탄 같은 데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아파트 보면 앞에 있는 그 화단 있잖아요. 그거 다 쓸모없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일본 같은 데서는 유럽 같은 데서는 그 1, 2층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베란다 쪽으로 이렇게 문을 따로 내줘 가지고 거기다 채소밭을 가꾸라고 해주니까 그게 이제 1, 2층이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됐대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새끼주 생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수유 기간 중에 주의 체중 변화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금속재, 목재 사육상자가 체중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요즘 주는 비만 오면 안 되는데요. 하여간 느는 걸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생식기 중량인데 이것은 심각하잖아요. 특히 이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이 한국에 사는 남자들은 진짜 불쌍해요. 제가 대신 말씀해드리면 그 낮에 직장 가서 그냥 윗사람한테 스트레스 먹어야죠. 집에 가서 그냥 마누라한테 스트레스 먹어야죠. 발붙일 데가 없어요, 남자는. 그러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가서 술 한 잔씩 하는데 요새는 술 먹는 것도 눈치 보이잖아요. 담배는 아예 그냥 퇴출돼 버렸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진짜 한국 남자는 불쌍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잘 좀 해주세요. 그 의대 교수가 한번 발표를 하는데 5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남자 정자수가 2분의 1 감소를 했대요. 그다음에 그 5년 전하고 2년 사이에 또 2분의 1이 감소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한국 남자들이 불쌍해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면 저녁 좀 맛있는 것 좀 해주세요. 요거 그 얘기예요.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특히 운전하는 거 그다음에 그 스트레스가 가장 크고 술, 담배 요게 그냥 주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방암 걸린 사람들하고 이제 목재 사용을 보니까 목재 사용을 그 저기 많이 할수록 유방암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괄목할 만한 논문이에요. 그다음에 감성은 이제 어떤 느낌을 주느냐인데 따뜻함과 딱딱함과 부드러움과 있는데 여기 가운데 가장 좋은 부분 차지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일본에서 이제 그 실험을 한 것들을 갖다놨는데 우리한테는 아직 그렇게 크게 많이 진전이 되지를 못했어요. 예. 요건 저 그 전라북도 부안에 가시면 내수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를 주로 이제 아시는 분들 선생님들처럼 전문가들은 그 대웅전에는 꽃살을 보러 가요. 꽃살 무늬.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설선당이라고 잘 안 보이게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요. 그 설선당 들어가시면 그 건물이 사실은 내용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여기 이제 그 구들 해체 작업, 보수 작업할 때 제가 갔었는데 이게 이 바위덩어리 같이 옆방은 바위덩어리 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불을 때 버리면 일주일간 이렇게 따뜻하게 불 안 떼도 된대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그 난방 중에서 가장 싼 난방이 여기 없는데 저기 있네요. 공기 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일본에서 공부할 때 그 여름에 저 밑에다 자리를 앉혀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찬바람 들어오지 겨울에는 뜨거운 바람 들어오지. 그래서 비염이 걸려버렸어요. 그 저게 이제 가장 싼데 이제 그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보다 조금 좋은 것이 이제 온수 난방 우리 집에서 쓰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복사 난방이라고 그러는데요. 온돌이에요. 요것은 돌을 달궈 가지고 그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올라오는데 지금도 저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은 그 특수한 실험실이나 그다음에 비싼 병실에서는 저걸로 써요. 그래가지고 그 바닥하고 벽하고 다 난방을 하는데 이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요. 텔레비전에 보시면은 그 아시아 소수민족들 같은데 이렇게 막 산골 마을에 가면은 그 고기를 구워 먹는데 고기를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그다음에 바나나 잎으로 이렇게 싸서 넣고 그다음에 그 돌을 달궈 가지고 이렇게 넣고 흙으로 덮어버리잖아요. 이름하여 황토 오리구이예요. 오리구이인데 맞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맛이 그렇게 좋대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온도 내고 사람도 구이해버리는 거랑 똑같은데 이게 그렇게 쾌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쾌감대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옷을 싹 벗고 누워가지고 가장 쾌적하게 느낄 때 바람의 속도가 얼마냐, 온도가 얼마냐, 습도가 얼마냐 세 가지를 조합을 해가지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그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 선생님들 찜질방 가끔 가시잖아요. 그럼 막 좋다 하는데 저는 온돌방만큼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대요. 예, 그런데 그 스님들 직업병 1위가 뭐예요? 예, 관절염이잖아요. 결과부자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온돌이 더 절에서 발달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이 온돌집에서 이렇게 그 대학교 때 민박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밑에서 흙 냄새 나고 그다음에 이게 그 따뜻한 열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박사를 받을 때 우리나라 대학 사회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때 박사를 할 때 진짜 고전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 이제 잠을 안 자려고 소식을 하는 버릇이 지금까지 소식을 하게 됐어요. 정주영 씨가 그 배고파서 깻묵 먹었던 것이 나중에 건강식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녁에 힘이 드니까 술을 그냥 봉창 먹어버려요. 그러고 이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짧은 순간 잠을 자는데도 그때 제가 저런 방에서 잤거든요. 깔끔했어요.
아마 그게 그런 영향은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집을 지으실 때 지금 보시면은 그냥 현대식으로 이렇게 지시더라도 찜질방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욕실처럼 이렇게 두시더만요. 그건 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에다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 예. 근데 돌 보면 이렇게 막 바위덩어리예요. 요것은 그래 서울 분들이니까. 러시아가 분해가 된 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 무슨 스탄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 탄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탄이 뭔가 했더니 그 땅이라는 뜻이 돼요. 영어 랜드. 여자분들 명품은 똥자가 붙잖아요. 루이비통, 뭔똥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분해가 돼서 카자흐스탄에 처음에 우리나라 건설회사에서 진출을 했는데 대기업 진출 안 했어요. 그 전라도에 있는 중소기업, 경상도에 있는 중소기업 들어갔는데 그 장사라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반박자 빨라도 안 된대잖아요. 딱 0.1박자 아니면 0.2박자 빨라야 되지 반박자도 망한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예민한가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그 손해를 많이 봤어요. 우선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를 못했고 계약 제도를 몰랐고 그래가지고 많이 당했어요. 당했는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은 그러지 않은데요. 저희 학교도 그 중국 유학생들 초창기에 온 애들을 보면은 막 여름에 그렇게 이쁘게 화장을 하고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 이쁜 애가 기숙사 방에 들어가 보면은 이부자리 딱 있으면 거기에다 뺑 둘러가지고 성을 쏴버려요. 뭘로 쐈냐면은요 휴지로요. 이 휴지통에 버리는 것이 귀찮아가지고 거기다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밖에 나올 때는 막 이뻐요. 남자애들이 냄새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파트너가 1층에 사는 애가 지하 1층에 있는데 가서 샤워 자고 거기까지 데려가면 다시 올라와 버려요. 그랬는데 개들이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주인이 쳐다보면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딱 등 돌리면 너무해요. 이제 그런 게 지금은 이제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했으니까 이제 당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다가 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대박을 터뜨려 버렸어요. 이 이제 아파트가 대표적인 아파트인데 저는 이 앞에 있는 것이 골프장인지 몰랐어요. 이 앞에가 골프장이에요. 골프장인데 박찬호가 사는 집이 이렇대잖아요. 그런데 그 우즈베키스탄 그 카자흐스탄 그 전통 양식의 이렇게 그 아파트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에다가 뭘 넣었냐면 온도를 넣었어요. 우리 하는 난방처럼.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고전을 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아파트 맨 첫 번에 선생님들 들어가시면은 심 벗고 양발 벗고 그다음에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속옷만 입고 소파에 탁 놓아가지고 리모컨 돌리면 그냥 기가 막히잖아요. 천국이 따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밖에서 스트레스 받은 중압감을 이렇게 벗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좋은데 서양놈들 보면은 그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그 막 비 오는 날 어제같이 비 오는 날 똥 받고 흙 받고 물 받고 막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침대 밑에 가서 신발 벗고 침대 속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카페트가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토피가 안 걸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가들 내 몸에서 노린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애들인데 여기 아파트는 지금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벗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야한의 문화에서는 옷을 싹 벗고 오는 거나 똑같은 수치심을 느낀대요. 그런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을 못 해가지고 처음에 고전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보통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대박을 터뜨렸어요. 근데 문명이라는 것은 한번 맛을 봐버리면은 후퇴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전북대학교에 있는데 거기 국립대학교 애들이라 그런가는 몰라도 좀 비교적 많이 가난해요. 가난한데 요새 젊은 애들은요 학교에 비대 없는 화장실 있잖아요. 택시 타고 집에 가서 일 보고 와요. 그 정도가 돼버렸는데 이게 이제 후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세미나를 했었는데 국회의원 그때 6명 왔어요. 요즘 한 스타일 해가지고 그 송중기 잘 나가잖아요. 태양의 후예. 그 태양의 저는 연속극을 안 보는데요. 그걸 보고는 제가 37 겨울에 결혼했거든요. 저걸 진작에 봤으면 내가 결혼 10년은 단축할 수 있었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남자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죽이더만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한류에서 케이팝도 갔다 하고 그것도 갔다 오는데 결국은 요즘 신문에 나오잖아요. 제주는 한국 사람이 부르고 재미는 중국 놈이 본다잖아요. 그 기획사 돈 자본가들이 다 중국 애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재미를 많이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만약에 저 한옥을 갖다 수출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건설의 부가가치는 엄청나잖아요. 70년대 저 중동바람 불었을 때 얼마나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한옥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문화를 주도하잖아요. 저는 정말로 막 이 시민광장을 제가 50 이전에는 안 다녔어요. 근데 50 이후에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막 정말 이제 속상하고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이 나라가 이렇게 우리 진짜 잘 살잖아요. 해외여행 가면은요 한국 등산복이 대세잖아요. 뭐 마추픽추 가도 한글로 이렇게 낙서가 써 있다며요. 아마 마추픽추 당시에도 한국 사람이 거기에 사는가 봐요. 예, 문패도 있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소비지수로 보면 일본 사람들은요 나라는 부자지만 진짜 막 그 개인생활은 가난해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없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6.25 때 그 목숨 바쳐서 베트남 가서 달러 벌어 왔지. 중동 그 칼바람 맞아가면서 그 달러 벌어 왔지. 그래갖고 이렇게 잘 사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막 그 뭉개져 가는 것이 너무 그냥 속상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요. 나는 있는데요. 우리는 없어요. 권리는 있는데 의무는 없어요. 이러다 나라 비리 망해버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시민강좌를 많이 와요. 근데 이런 거 해가지고 하나씩 탁탁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도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안 되는데 세 개가 되겠어요. 아주 할 수 있어요. 시흥에도 저거 했습니다. 한옥 말 좀 했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이제 그 흙건축이 이제 얼마나 한옥이 얼마나 좋은가냐는 것은요. 여기는 이제 그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지평선 고등학교예요. 지평선 고등학교인데 저는 그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김제에 있는데 알고 보니까 대안학교더만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설계를 누가 했냐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 지금 사져 있는데 봉화 그 집을 설계한 정기웅이라는 건축가가 흙건축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기숙사를 만들었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 이제 텔레비전에 많이 나와요. 인터넷 들어가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 있는 애들한테 그 MBN에서 했더만요. 인터뷰를 해요. 흙으로 만든 기숙사에 이렇게 살으니까 어떠냐고. 그러니까 제가 아토피가 있었는데 그것도 나았었고요. 그다음 공부도 막 집중력이 잘 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웬걸이요. 평소에 공부 안 턴 놈이 여기 산다고 공부 잘 되겠어요. 거짓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평선고등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이게 이름하여 김연아효과잖아요. 김연아효과가 40조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번에 태양의 후예가 몇 조의 효과가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게 흙으로 적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철골 계단이잖아요. 구조체는 흙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흙건축 호텔을 추진하는 데가 많이 있지만 거기도 골조는 다 이 철골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층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흙으로 했는데 이렇게 이제 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어요. 이거 하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죠. 돈 무진장이 비싸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요게 지금 방인데요. 여기에 책걸상 하나도 없이 8명이 들어가서 막 그 새우잠을 자고 있어요. 이제 공간이 좁으니까 그러겠죠. 그럼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이렇게 하는 차라리 그냥 저 현대식으로 들어도 좀 높게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김연아 효과로 했는데 그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안학교라고 이제 저희가 일요일 날 구경을 갔는데 애들이 자유스럽게 막 그 교실 바닥에 엎어져서 책도 보고 누워 있기도 하고 지들끼리 장난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제가 가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들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데 표정이 그렇게 밝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는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가 이제 운영하는 데가 원불교인데 원불교 수녀님을 뭐라고 하죠? 정녀분이 이사장인데요. 그 이사장실에 가니까 이제 조그만 방 하나에다가 이제 스님들 탁자처럼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요. 그 이사장님한테 불려가 가지고 짧게는 30분에서부터 길게는 막 몇 시간까지 설교를 들어야 된대요. 근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여자 잔소리는 싫잖아요. 근데 어른도 싫은데 애들이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흙건축의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곳은 이제 그 프랑스에 유럽에 지금 우리나라 한옥이 한 500채 정도가 나가 있어요. 500채 정도가 나가 있는데 그 프랑스에 있는 집인데 물론 핀란드 같은 데는 목재가 우리보다도 더 많아요. 집 지실 때요. 우리나라 소나무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서울에 계신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호텔에 가보면 그 소고기가 우리나라 이 소고기를 먹으면 입에서 녹아버린다면서요. 그래요? 저는 촌 사람이라 못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예. 예, 원산지가 있는데 LA 갈비가 입에 들어가면 녹아버린대요. 근데 본래 그 갈비는 우리나라 거 비교가 안 된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고급 그 소고기는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목재를 이제 육송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더글라스잖아요. 싸구려. 근데 그게 반드시 다 싸구려는 아니에요. 싸구려는 싸구려인데 우리 거보다 품질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단지 가공 과정에서 건조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이게 나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특히 그 캐나다 거 같은 경우, 러시아 거 같은 경우는 러시아 소나무를 갖다가 이번에 그 경북군 그거 했잖아요. 광화문, 숭례문 여기에 러시아산 소나무를 썼느냐 안 썼느냐 조사를 했는데 못 밝혔어요. 그런데 똑같은 경우가 저희 다른 데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러시아 소나무고 바꿨냐 안 바꿨느냐 조사를 했는데 전자현미경으로 했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외국산이라고 나빠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가공. 그래서 건조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핀란드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 나무가 좋은 것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옥에 수출된 것은 온돌 때문에요. 그게 이제 그렇게 효과가 있답니다. 물론 핀란드도 사우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따뜻한 물에다가 자작나무 갖다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건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그 한옥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 왼쪽 그림 보고요. 오사카 성인지 알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그 부석사 불량수 말씀드렸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한옥은요. 그 전라남도 한옥, 저 행복마을 한옥이 배렸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옥이 현대화 해야 돼요. 산업화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정체성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한옥다운 거. 근데 지금 이게 비례가 안 맞고 이러니까 이게 그 퍼져가지고 오사카 성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야죠. 지금 이제 그 촌에다가 황토집 짓는 건데요. 뭐 이럴 수 있어요. 예. 요 집 같은 경우는 좋아요. 잘 졌어요. 그 요것은 지금 져가지고 착오를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렇게 지려면 짓지 말아야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이거 치려면 1200 정도, 평당 1200은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몇 분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옥 건축비는 평당 1500 정도 문화재급이 이제 그렇게 들어요. 그리고 전라남도 행복마을에 있는 한옥이 800에서 1000 정도 사이가 들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없으면은요. 또 건축비라는 건 사실 물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좀 냉철하게 얘기를 하면은 제 바로 위에 형이 올해 정년을 해가지고 촌에다가 집을 짓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형 나이가 들으면 병원에 가까워야 되는데 그게 맞을까? 그랬더니 나도 그 생각은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65이니까 75까지는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분은 술도 안 하지 담배는 펴요. 근데 선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도시로 나오겠다요. 그러면 10년 동안 살기 위해서 한옥을 진다? 돈도 없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제가 그랬어요. 그 미국 가면은요 슈퍼마켓 가면 도면이 있어요. 도면 있으면 이 도면을 보고 여기에 맞는 자재를 달라고 하면은 자재를 전부 다 줘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짓고 있는 캐나다 우드하우스나 목조주택이나 그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쁘게 볼 필요가 없어요. 단열 같은 경우는요 현대주택보다도 더 좋아가지고 벽과 벽 사이에 단열재 집어넣잖아요. 그걸 은박지로 싸가지고 탁 집어넣는데 빠지지를 않아요. 단지 흠이 있다면 뭐냐면은 밖에다 쓰는 목재 같은 경우 일부 목재 뭐 배추 만들고 데크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는 비소를 부어버려요. 왜냐하면 방부 효과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면은 그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비싸게 이렇게 한옥을 지을 필요는 없는 거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요건데요. 이 집이 이제 그 전라남도 행복마을로 사업으로 지은 집이에요. 자, 옷 보시면 이게 겨울이잖아요. 1월 달이에요. 1월 달인데
이 집을 이제 그 전라남도는 한 동네에다가 10채 이상을 지면은 그 도에서 2천만 원 주고 시에서 2천만 원 그냥 줘요. 주고 그다음에 저리로 8천만 원까지 융자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짓는데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거실이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안방이고 이게 작은 방이고 이 거실 뒤에 이제 부엌이 있겠지요. 노인 양반 두 분이 사세요. 그래서 이렇게 돌로 된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집 구경 좀 한번 하자고 그러면서 집을 잘 지으셨네요. 아부를 하고 좋으시죠?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이제 거실을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거실에다 1월 달에요. 발바닥을 댈 수가 없어요. 차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또 안방은 이제 불 덮어주고 안방에 갔더니요. 안방도 똑같이 바탕으로 차고 전기장판 하나 있는데 거기서 부부가 두 분 사시더라고요. 그렇게 살려면 뭐들을 이렇게 사냐고요. 조그맣게 져놓고 차라리 따뜻하게 사는 것이 낫지. 그런데 그는 뭐 보조금 받고 싶어서 이게 이제 조그만 것 때문에 큰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네가 사는데 내가 노인네인데 휴지 저 계단 없애야 돼. 진짜 왔다 갔다 해야 돼. 예, 그건 기본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예, 그 이제 건축적인 이거 한옥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하려면 뭐대로 굳이 그렇게 한옥을 짓냐라는 거죠. 자, 한옥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하고 친화자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인간한테 좋다라는 거, 건강한 주택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택일에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단점 뭐냐? 건축비 비싸다. 그다음에 단열이 안 된다. 관리가 어렵다. 저희가 그 한옥 수업이 있는데요. 그 한 학기 끝날 때쯤 되고는 이제 그 POE라고 거주 사후 평가라고 그래요. 지금 한옥 짓고 사는 사람들한테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점이 뭐고 단점 그다음에 나쁜 점이 뭐고 이렇게 조사를 해오라고 하면요. 단점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그 건축비는 이제 관리상의 문제는 아니니까 안 쓰고요. 그다음에 청소하는 거, 그다음에 벌레 그걸 가장 많이 얘기를 해요. 벌레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친환경이니까 벌레가 낄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 관리인데. 그러면 이제 그 한옥처럼 친환경이 하려면 밖에 있는 공기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햇빛이 들어오면 해가 뜨면은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열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먼저 본인의 철학을 가진 다음에 나는 여기서 이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을 결정을 하고 이제 집을 져야 되겠죠. 예. 이제 그 한옥이 이렇게 쭉 생성된 과정을 그 아까 보시면은 그 항아리가 6g이에요. 그것에부터 이제 그 부도 물병 이렇게 생긴 것에서 일반적으로 목재 수명은 50년 정도 봐주고 콘크리트 수명은 200년 봐줘요. 그런데 그 콘크리트 아파트 같은 게 지은 경우 재개발을 우리나라 지금 완화가 돼가지고 법이 15년 지나면 하게 돼 있죠.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요. 옛날에 그 대통령들 그 대통령 선거 나오면서 공약 나오면서 100만 원, 200만 원 그랬잖아요. 그때 자재가 모자라니까 저기 바닷물에 갖다 쓰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런 철근 빼먹고 그런 짓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 철근 빼먹고 시멘트 빼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에가 철근하고 콘크리트는 이게 천생연분 중에 천생연분이거든요. 두 개가 서로 보호를 해주면서 똑같이 이렇게 철근이 이제 부식이 되면 녹이 슬으면 역할을 못 해요. 근데 그것을 콘크리트가 이렇게 감싸줘요. 그다음에 콘크리트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은 강한데 콘크리트를 이렇게 옆으로 놓으면 이제 깨져버리잖아요. 돌도 그렇고. 그런데 철근은 이게 또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호보완을 하는데 불이 나면은 철근은 꼼짝을 못 하는데 이걸 콘크리트가 감싸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데 선팩장에서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모래 속에 염분이 들어가 있으면은 철근이 가운데 있는 속에서 이렇게 녹슬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못 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콘크리트 건물은 200년 가는데 저기 못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그 저 상수도 하수도 파이프, 냉난방 파이프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오래 두면은 사람 고혈압 생기는 것처럼 스케일이 끼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식이 되니까 그게 수명이 못해서 그러지 콘크리트는 200년 이렇게 충분히 가면 갈 수 있어요. 공사만 제대로 한다면은요. 그것 때문에 15년 30년 만에 재개발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파트 보시면 녹물 나오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나 똑같아요. 여기에서요. 이게 이제 그 고구려 벽화인데요. 지금 이렇게 그 산 사람의 집은 집이고 그다음에 죽은 사람의 집은 무덤인데 음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그 기둥을 넣어놓고 여기 이제 이거 기둥 머리 주두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있는데 요게 본래는 아까 그 우리 그림에서 봤는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 받친 것 보고 대공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수업 시간에 받으셨죠? 요렇게 지붕이 가면은 요렇게 이렇게 받침 부재 있잖아요. 이것 보고 대공이라고 하는데요. 요 대공을 갖다가 모양을 내 가지고 한글로 보면 시우자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한문으로 보면 사람 인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시우자 대공, 인자 대공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그 보이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기둥 위에 이게 이제 팔각 기둥이에요. 위에 이 머리 모양 하는데 이거 보고 주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궁룡천장이라고 해서 위로 모로 말아가지고 이렇게 점차려고 들어갔는데 밖에서 보면은 반원형의 봉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고구려 시대 때 그림인데 이게 푸주관이에요. 고깃집. 그 당시도 고기 장사가 있었는가 봐요. 여기 기둥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여기 추도 있잖아요.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붕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조주택의 수명은 50년인데 그 삼국시대 때는 그 당시가 백제가 박은 것이 66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000몇 년 지났잖아요. 그 당시 건축을 어땠냐 이거죠. 한옥은 한옥이었을 것인데 그때 추정을 보다니까 이제 그림이나 남아있는 그 물병 같은 걸로 추정을 하는데 이렇게 된 걸로 봐서 기둥이 있었고 주두가 있었고 요거 시우자 대공이 있었고 지붕은 양쪽으로 보는 우징각 마패 지붕 아니면 우징각 지붕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중국 집하고 많이 비슷하지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는 이렇게 했을 것이다 해서 이제 이렇게 그 그림에 이제 나와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발굴해가지고 주거지도 나오고요. 이곳은 그 움집에는 암사동에 있죠. 그 집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잘 해놨어요. 이건 뭐 궁궐급이에요. 궁궐급. 이렇게 이제 까치구멍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에서 이제 그 가운데서 불을 떼잖아요. 저 화로 난로나 이런 거 불을 때니까 이제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 나가라고 환기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양쪽으로. 근데 이 구멍으로 까치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까치구멍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집은 잘 사는 집이죠. 자, 이렇게 안에 보면 기둥이 있고 여기 보면 이게 적심이라고 해서 주초석이 있는데 이런 집은 복원을 너무 잘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곳은 이제 어떤 집이냐면은 요거까지 한번 해보죠. 어떤 집이냐면 쇠집이라고 하는데요. 그 억새 종류인데 이렇게 그 갈대하고 억새하고 중간 정도 같아요. 그 억새가 종류가 한 58종 정도가 된대요. 근데 요걸로 지붕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초가 지붕을 볏집으로 하면은 1년 내지 2년밖에는 못 가잖아요. 2년도 힘들어요. 힘들어서 이제 바꾸고 그러는데 요것은 수명이 15년에서 20년 정도가 가는데 제주도에 가면 성읍마을 있잖아요. 거기는 제주도 음대 같은 경우는 바람이 덜 불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한 2, 3년 가는데 성읍마을은 1, 2년밖에는 못 간다더만요. 또 그 차이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곳이 우리나라에 본래 그 태백산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백산 맥주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쪽에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요거 한 채밖에 안 남았어요. 태백산 쪽에 물어보니까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이게 남원에 있는 집인데요. 요거 지금 한 채밖에는 안 남았어요. 근데 제가 1988년에 건축학회에다 이곳을 그 전라북도 거 24채를 제가 보고를 했어요.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있었어요. 이건 이제 그 굴피집이고요. 이건 너화집이고요. 이 너화집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나무를 이렇게 그 가로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 위에다 얹었는데 재밌는 것은 지금 이 집들은 저 비가 안 샜을 거다네요. 지금 문화재 보수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걸 아무래도 비가 새니까 밑에다 비닐을 깔고 그래요. 그런 게 기술이 어렵다는 얘기죠. 굴피나무 집인데 그 나무 껍데기 벗겨가지고 지붕하는 거고요. 자, 이 집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옛날에 그 전라북도 장수지방에 있었던 집인데 저 뒤에 보이는 것이 장수군청이에요. 그렇게 있었는데 경사가 이렇게 급해요. 왜냐하면 이게 대가 이렇게 굵으니까 비가 방수 효과가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경사가 굵어요. 이렇게 경사가 급하지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장수군청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집 사람 못 살 것 같죠? 예, 살아요. 이렇게 생겼는데도요. 그런데 88년이에요. 88년인데 요게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지붕이 좀 가라앉기는 했어요. 하는데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데 가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내비게이션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이렇게 길 찾아가잖아요. 근데 집 앞에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삼배 말고 하얀 거 뭐지요? 모시로 위아래 이렇게 쫙 있고 지팡이를 그 했는데 촌에 계신 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제 그렇게 곱게 입고 계시니까 좀 연민의 정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한테 저분은 자제분 안 계세요. 혼자 사시니까 안 계세요.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서 뭐더냐고 했더니요. 서울에서 유명한 판사래요. 그런데 아들은 설사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 하나 며느리가 더군다나 판사면은 장수면 우리나라 꼴짜기 중에 꼴짜기예요. 거기에서 인재가 났는데 결혼 중매회사에서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처갓집 있는데 아들은 모시고 싶으나 며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 서울에 있는 아파트 이름은 다 막 그 의뢰어로거나 글자가 막 길잖아요. 무슨 메르디앙 뭐지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요. 왜 그런데요? 예.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요. 그런데 또 요즘 더 발달해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데리고 잘 간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지금도 아니고 88년에요. 그렇게 하는데 참 진짜 딱하더라고요. 결국은 이 선생님들 이 막 아등바득해서 지금까지 막 만들어 오셨잖아요. 자식한테 주고 가려고 그 아등바득 살지 말고 다 그냥 쓰시고 가세요. 혹시 쓰시는 방법을 모른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그냥 얼마든지 도와드릴게요. 진짜 그래요. 요 집은 그래도 양반이죠.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이에요. 이런 집들이 전라북도에 24채가 있었어요. 예. 요게 이제 그 제주도 집인데 요것은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약간은 다른데 이것도 똑같이 새 때인데 성읍마을 것은 1, 2년밖에는 못 가고 제주도 시내에 있는 것은 2, 3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요렇게 이제 지붕이 여긴 얇은데 그 전라북도 거 보면은 대개 한 1m 10 정도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일본이에요. 일본의 그 시라카와고라고 나고야 근방에 있는 동네인데 여기 이제 완전히 산골짜기 산이 허무게 생겼잖아요. 누에를 키워서 먹고 사는 동네였대요. 눈이 무진장이 많이 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이 눈이 지금 옆에서 길거리를 치워놓은 건데 집 높이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많이 와요. 이 눈 속에서 뭐 불 밝혔으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니에요. 근데 여기 사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집 하나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이 집이 동네에 5채가 있었대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농사 중에서 가장 힘든 농사가 제가 생각할 때는 담배 농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난 것이 누에. 그것도 일 무진장이 많아요. 많은데 담배도 해보고 저는 누에도 키워봤는데요. 이 누에를 키워서 여기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원로들이 생각을 하길래 우리가 맨날 이렇게 그냥 이 산골짜기니 돈도 없을 거다네요.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좀 한번 저 마을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그럼 가진 것은 없고 그렇게 하니까 저기 있는 집처럼 이렇게 저것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도시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한테 특산품을 팔아 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해서 국가에서 시키지 않고 자기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주차장에 또 집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촌동네예요. 우리보다 더 허름해요. 그다음에 이렇게 집도 만들어 놓고요. 이런 신사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요. 그다음에 이 집은 이제 그 집 구경을 시켜주는 집인데요. 옛날에 이 집 주인이 의사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랫마을에 있는 그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치료를 해주면 그 돈과 더불어서 이렇게 막 귀중한 물건을 줬는데 그것을 갖다가 벽에다 전시를 하고 여기서 이제 그 집 구경을 시켜주고 돈을 받아요. 세상에 우리 돈을 얼마 받는지 알아요? 2만 원. 예. 집 하나 보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손자하고 손자 며느리가 있는데 일본에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동경에서 회사 생활하고 있는데 그거 때려치고 여기 와서 가이드하고 있어요. 근데 집 여기서 사냐고요? 안 살고 밖에서 살고 출퇴근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돈 만드는 데는 규제잖아요. 여기 지금 매질 결자 써 있잖아요. 이것을 그 일본 전역에서 이 지붕하는 행사를 하는데 참여할 사람들 모집을 해서 1000명을 모집을 해요. 왜 하필이면 1000명이에요? 1000명을 모집을 하고 집을 날르든 멀어든 이렇게 해가지고 사흘간 하는데
세상에 일본 방송국은 방송할 것이 그렇게 없는가. 중계 방송을 해요. 생중계를. 그래가지고 이게 정규 방송 시간이 돼서 끝납니다 하고 매질 결자가 이렇게 있어요.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이걸 또 사진을 찍어서 파네요. 하여간 돈 만드는 데는 규제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요걸 제대로 하면 그 현지에 사시는 분들이 15분이 한 이틀 정도만 한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 여기 현지 분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안에 구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고 여기 화로도 만들어 보여주고 2층은 농기계고요. 3층은 옛날에 누에 키던 도구들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서 2만 원을 받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기술 한번 보시자고요. 이거 보세요. 세상에 아까 맞춤 이음 말씀드렸죠. 그 아마 이번 수업 과정에 좀 있을 겁니다. 우리 것은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맞춤과 이음으로서 못 하나 안 쓰고 이렇게 전부한데 이걸 갖다가 새끼로 묶어버렸어요. 근데 그 어르신들은 조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요새 애들 그냥 못마땅 것 중에 하나가 왜 멀쩡한 청바지를 갖다가 찢어 입고 다녀요. 예, 그래가지고 가들한테 그래요. 야, 김정은이가 이 사진 찍어가지고 나만은 헐벗고 굶주려서 이렇게 찢어진 옷이나 입고 다니고 그러겠다고 선전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하는데요. 근데 또 외국 애들도 유학생들도 다 그래요. 그래서 몽골에 있길래 너 이렇게 오고 오면 니네 엄마가 뭐라고 왔냐? 그랬더니 엄마는 뭐라고 왔는데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냐? 근데 계시대요. 니네 할아버지 할머니 뭐라고 왔냐? 뭐라고 한대요. 이게 세대 차이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전에 또 있잖아요. 세상에 막 옷을 입어도 왜 그렇게 막 째게 입고 다녀요. 예, 근데 거기다가 그냥 이 그 실밥 있잖아요. 거기다 면도칼 한번 탁 대보면 좋겠더만. 근데 여기다가 이거 한번 칼 한번 대가지고 착 한번 잘라봤으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한옥에 비하면 하급 기술이에요. 이건 기술도 아니에요. 그렇게 엮었어요. 여기 보면은 지붕이 한 30cm 조금 넘겠어요. 한 3, 40cm. 자,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돼 버렸어요. 88년에 우리는 제가 전라북도에서 조사한 것만 24채니까 다른 지방에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있는데 이게 깡그리 다 없어지고 여기는 5채 있던 것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돼 버렸어요. 그 어려운 것을. 이게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동네가 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요. 또 하나 이렇게 고쳐요. 제가 이거 갔다 온 지가 한 8년 더 돼요. 더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 그 문화재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건물까지도 화장실을 짓다고 해도 국고에서 100% 다 지원을 해줘요. 다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어주면 이제 그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문화재 보수하는데 가서 보면은 주인이 막 집에다 불을 내 먹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복원해 주려고 가서 보면은 여기다 보여줘. 지 돈이냐고요. 세금이에요. 제가 낸 세금. 그걸 갖다 명령하는 투로 딱딱딱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는요. 이 당시에 제가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이렇게 했는데 국가에서 보조를 100% 다 해주냐고 물어봤더니요. 15% 해준대요. 나머지 수리비는 자기가 낸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당연해요. 지금도 일본은 그 문화재가 그 전통 건축물 보존법이라고 해서 그게 새로 생겼는데 거기서도 100% 지원은 없어요. 75%, 80%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반드시 부담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농촌마을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시흥은 아마 했을 것 같은데요. 그 농촌마을 사업을 하면은 3개 내지 5개 마을을 이렇게 권역을 묶어가지고 5년간 사업을 하면 50억에서 70억을 지원을 해줘요. 50억, 70억이요? 이거 진짜 무지막지한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주워버리거든요. 주워버리면 거기에 그 건축비가 들어가는 3분의 2예요.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잡아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처음에 이제 마을 사업을 한다고 하면 자기 땅 내놨다가 이렇게 선정이 되면은 땅값이 올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쏙 이렇게 집어넣어요. 우리 자식이 쓴데 뭐 어쩐데 하면서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2, 3년 동안 이렇게 하면 나중에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마을 마을회관에 뭐고 그 돈 많이 들여서 지은 것이 가동률이 얼마인지 알아요? 8%예요. 나머지는 다 열주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국민성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박의 퍼주기식 복지는 문제가 있어요. 예.
요새 애들이요. 저희는 그 대학 다닐 때 등록금에 장학금 받잖아요. 전액도 아니에요. 그럼 고맙다고 그냥 그 손수건이라도 사가지고 교수님한테 가서 인사했잖아요. 지금은 저희는 80점 이상 장학금을 주는데 등록기간 끝난 다음에 외부 장학금 들어오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다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80점 넘는 사람은 당연한 듯이 받아버려요. 저희 때는 그때 그 학교에서 독창회 장학금을 주면 각서를 썼어요. 서약서를 약속을 했는데 뭐였냐면 내가 사회에 나가서 자리를 잡으면은 돈 잘 벌어서 다른 후배한테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했어요. 아니잖아요. 얘들은 이래요. 저 일본 놈들 무진장이 싫어해요. 미워하고. 근데도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들 같은 분들이 깨어 있어야 이 나라가 살아나는 것이지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최근에 어떻게 변했는가 강의자를 만들어서 보니까 이 금붕어 키우면서 볼거리를 하는데 이 집들이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음식점, 찻집, 그다음에 토산품 가게점 이런 걸로 바뀌어가지고 먹고 사는데 누에 키우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조합을 만들어서 밖에는 절대로 고치지 말자. 내부는 바꾸더라도 그러니까 볼거리를 만들어주자는 거죠. 이게 자인 것 같아요. 이 집은 그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그 정읍에 있는 김동수 가옥이에요. 김동수 가옥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 이게 지금 행랑채예요. 행랑채가 여기 요거 두 개인데 이게 이제 바깥 행랑채고요. 이게 안행랑채고 사랑채고 그다음에 여기 안채고 이게 안사랑채인데 이 안사랑채는 이 안채가 여주인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 여주인의 친구가 오거나 아니면 집안 친척들이 왔을 때 여기에 머무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사당이 있고요. 제한 공간이죠. 그다음에 호지집인데 일반적으로 그 한국 건축에서 한옥을 이렇게 공간 구분할 때 선생님들 집 지실 때 그 답사를 가시면 막 선생님들은 지금 가서 막 건물만 보시잖아요. 어떻게 생겼는가. 근데 사실은 톡 까놓고 얘기해서 본다고 해서 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보는 척할 따름이죠. 그런데 거기를 그 한옥에 답사를 가면 특히 이제 그 살림집에 가면은 마루턱에 앉아서 턱을 탁 쥐고 이렇게 바깥에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째내는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로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째내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는 고수거든요. 하수는 건물을 봐요. 고수는 공간을 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 집 지을 때 현대주택도 마찬가지고 서울은 이제 땅값이 워낙 비싸서 이제 힘들기는 하겠지만 건축 평면과 더불어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배치도예요. 배치도를 보면 거의 공간이 나와요. 더군다나 한옥은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인데 이게 지금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바깥 행랑채 이렇게 모섬들이 사는 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랑채 이제 남자 주인이 사는 데잖아요. 이게 이제 남성 공간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안주인이 사는데 안채가 있고 안행랑채 있고 그다음에 안사랑채 있고 이게 이제 여성 공간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당이 있는데 제사 지내는 제한 공간이에요. 근데 이 집은 독특하게 호지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이 집밖에는 없어요. 이 호지집은 뭐냐면은 이 집이 워낙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이게 명당인데 오늘 진짜 시간이 없어서 정말 죄송하네요. 죄송한데 돈을 한꺼번에 갖다 놓고 집을 전부 다 졌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 질 때는 먼저 돈 있으면 안채를 짓고 그다음에 돈 생기면 사랑채 짓고 돈 생기면 행랑채 짓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집은 한 번에 다 져버렸어요. 그래서 요 한 안사랑채에서 먼저 져놓고 여기 머무르면서 이 집을 졌는데 그렇게 부자다 보니까 이 집 맨 첫 번에 지으신 분이 이 집은 앞으로 14대간 재수가 있는 집이니까 유언으로 이 집을 팔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명당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 할아버지가 서울에 사시는데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 하는데 그냥 그 편안하게 잘 사셨고 그 집 아들이 의사를 하는데 또 잘 살고 있고 그런데요. 그런데 아직 14대가 아직 안 가가지고 판다고 하면 저도 한번 사보려고 한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워낙 부잣집이니까 강도하고 도둑이 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강도하고 도둑이 들으면 피하는 집이 호지집이라는 건데 앞에 두 채가 있었고 뒤에 네 채가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요거 남아 있고 요거 복원하고 그래서 두 채가 지금 있어요. 있는데 이게 남성적인 공간인 여성적인 공간, 제한 공간,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일곽을 이루고 있는데 요 이제 그 공간에 관한 것이 이렇게 가는데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그 오공산이라서 진해산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게 이제 그 이 집이 있고 여기 아까 사당 보셨잖아요. 거기가 이 집에 혈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 부분 실제로
윤보선 전 대통령 가옥의 안채 오른쪽 날개가 보면은 그 수맥을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거기서 측정을 하면 굉장히 막 세대요. 근데 거기서 애를 낳으면 인물이 난다는 거만요. 그래가지고 그 집 가서 하룻밤 자게 해줄 수 없냐고 그 신혼부부들이 그렇게 난리래요. 난리인데 혈이 이제 여기 이제 그 사당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진해산이고 그 다음에 요 앞에가 이제 그 조산 아시죠? 풍수할 때 그게 이제 독계산이라는 건데요. 진해가 여기 살고 이제 독계산이라는 것은 홀로독자의 닭계자인데 이 혼자 사는 닭인이 얼마나 독종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부간이 살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요. 그래서 이 진해가 있는데 이 진해가 벌레를 먹고 산다네요. 벌레를 먹고 사는데 이 진해가 벌레를 먹으라고 여기다가 스펀 저기 이렇게 연못을 파졌어요. 이게 스펀 벌레가 많이 살으니까. 그래서 이 진해가 이제 배불리 잘 먹고 살아라 이거죠. 그런데 시흥에도 그런 거 팔잖아요. 진해 먹이는 닭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 진해는 닭한테 밥 아니에요. 밥인데 요 이제 닭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 진해를 먹어버리면 이 명당이 다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진해는 이 벌레를 먹으라고 해서 습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닭이 이 진해를 쳐다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나무를 치면서 가려줬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있는데요. 사랑채가 있고요. 안채가 있고요. 근데 여기 이제 왼쪽은 시어머니가 사는 이 디귿자로 돼 있어요. 이쪽은 시어머니가 쓰는 부엌이고 오른쪽은 큰며느리가 쓰는 부엌이고요. 가운데 대청이 있고 방이 있어요.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게 호짓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당 옆에 있는 호짓집은 이 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머슴이 살았대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자 지금 공간 설명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맨 첫 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막혔어요. 담장으로. 이게 유양가 가는 거고요. 여기 사랑채는 이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안채를 들어가는데 안행락채 여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안채로 가려면 그냥 이렇게 곧바로 가버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돌려버리냐 이거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직유법과 은유법의 차이예요. 어른들만 계시니까 그런데 요새 젊은 애들은요. 너 나랑 오늘부터 사귀자 해가지고 싫어? 그러면 아니면 말고 그냥 미련도 없고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100일 동안 사귀다가 1000일 동안 사귀다가 우리 안 맞으니까 오늘부터 헤어지자면 그걸로 끝이에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은 옛날에 연애할 때 그냥 편지를 찢어버리고 오려붙이고 뭐 하루 저녁 콕박 세우고도 그러고도 못 보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갖다 내 마음은 호수요 당신의 뭐 눈알은 이 앞에 떠있는 술잔에 떠있는 당신의 눈이고 어쩌고 사기 많이 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직유법과 은유법의 차이인데 그것이 건축에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문을 탁 열었을 때 이게 그대로 다 드러나는 집과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서 간접적으로 보는 집하면 그건 맛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집이에요. 그리고 그게 한옥의 공간의 멋이고요. 그건 배치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면서 보면 맨 첫 번에 여기가 보여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여기까지 다 보이고 여기 보면 바로 못 보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집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첫 번에 이제 문을 열으면 요 담장이 막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사랑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사무실 갈 때 문을 열으면은 직접 보이지 말고 캐비넷이나 칸막이로 막아놓잖아요. 그거나 똑같아요. 자 이만큼 보이고 있다가 들어가면 다 보이고요. 자, 요거 보시면 문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이 이 집이 섬약한 부재하고 자연스러운 곡재예요. 이 집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한옥들이 그래요. 근데 뭐냐면은 섬약한 부재는 기와를 이렇게 지붕에다 올렸으면 그것을 받칠 수 있는 크게 기둥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교적 약하다.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곡재. 자, 여기 보세요. 진짜 시흥시답게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는 기계는 처음 봤어요. 정말 깨끗하네요. 다 막 먹통으로 시커멓게 나오는데요. 이 대들보를 갖다 이걸 썼어요. 어디서 이런 나무를 구해왔는지 모르겠고 이 공사를 한 목수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새 목수들한테 이것 갖다 바꿔달라고 하면은요 그냥 가버려요. 요거고 가요.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도면도 없이 목수의 머릿속에서 도면 없어요. 머릿속에서 한쪽에서 전부 다 나무를 가공하는 것 보고 치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치목을 해가지고 여기 현장으로 가져와서 조립만 해요. 거기서 이제 조그맣게 안 맞는 부분은 조그맣게 까고 그러지 크게 까는 거 없어요. 갖다 이걸 맞춰서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저 최근에 보고 그런 건데 이거도 맛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이거 보세요. 이거 한 나무예요. 어디서 이런 나무를 주워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청에 있는 그 대들보인데요. 이렇게 이거 갖다 교묘하게 이렇게 딱 받쳐놓고 여기다가 벽장 감실이라고 그러죠. 요거 만들어 놓고. 자, 이거 보세요. 유양깔인데요. 이거 갖다 이렇게 그냥 이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여기 이제 돌 2개 있잖아요. 본래 위치는 아니에요. 예. 이거 보세요. 이거 저 대청에 있는 대들보.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중인방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인방. 이거 갖다 여기다 먼저 구멍 뚫어놓고 침묵할 때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이따 갖다 끼운 거거든요. 도면 없이 한 거예요. 지금 목수들 이거 주면 그냥 가버려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 이거 보시고요. 이거 보시고요. 이것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최근에 보고 나는데 벌써 여기 크랙 갔어요. 이것도 저 국산 육수건 아니고 더글라스인데요. 이게 그 건조수 첫째 잘못했고 그다음에 하급을 썼어요. 그래서 그래요. 자, 요거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요게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휘어져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요게 사괴라고 그러잖아요. 아시죠? 십자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끼워가지고 그러니까 맞춤과 이음의 단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 끼워 넣고 그다음에 했는데 요게 이제 그 보모리가 깨져버리고 여기가 덜 얹으니까 철물로 이렇게 보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꿔끼는 그 부재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 수업을 하러 여기까지 촌놈이 여기까지 온 것이자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기대를 하고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거든요. 정치꾼들이 아무리 개판쳐도 시민의식이 성숙해 있으면 국민 가지고 함부로 마음대로 못 오잖아요. 그런데 요게 깨졌으니까 이거 보수해야 돼요. 보수해야 되는데 정읍시장 공무원이 이거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가서 그랬어요. 이 집은 특징 중에 하나가 자연스러운 곡재를 쓴 건데 요걸 다시 이렇게 고쳐놓는다면 아까 그 반뜨덕에 보셨던 부재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게 깨지기는 깨졌어도 이게 당장에 무너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텨보고 그 다음에 가서 바꾸면 어쩔까요? 예를 들면 지금 이빨 아프면 웬만하면 옛날에 다 뽑아버렸지만 지금은 가급적이면 살리려고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이것도 똑같거든요. 그랬더니 그 국무원이 이걸 들어줬어요. 제가 문화재위원 한 5년 했는데요.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이게 선생님들이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그 공무원들이 이해를 해줬기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한옥의 가치를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아주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저 복원한 지 얼마 뒤지던 고친 지 얼마 뒤지던데 벌써 크랙 가버렸잖아요. 이거는 차원이 달라버렸죠. 그런데요, 이 집에 진짜 한옥의 미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건물 보시지 말고 공간을 보시라고요. 근데 그것은 유흥주지 말대로 쉽게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노력을 해서 보시고 천천히 그냥 그 한옥의 조경적인 특징은, 조경은 안 받으시는가요? 조경 차경 들으셨죠? 차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튠마루 앉아서 보시고 대청에 앉아서 보시고. 그런데 요새는 문화재 관리를 잘해가지고 여기 그 청소도 가끔 잘 해줘요. 그러니까 그 위에 가서 앉아서 보시면은 이게 보여요. 어느 나라인가. 그런데 이게 철쭉의 영산흥이에요. 하여간 뭔가는 몰라도 이뻐요. 이쁘면 이제 나이 드신 거예요. 자, 철쭉인데 이뻐요. 근데 뭔가 2%인가 부족해 보여요. 요거 집인데 한옥이에요. 요새 기술자들이 짓는 한옥이에요. 이거 보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일본 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그 막 위에서 높은 높이에서 팍 떨어져서 뭉개진 무 있지요. 펑 퍼지면 완전히 퍼져버린 거. 살은 생동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요새 지는 한옥의 이제 그 단점이 왜 그러냐면 그 휴먼 스케일이라는 거거든요. 휴먼 스케일은 인간적인 척도라고 이래 그러는데 그 선생님들 옛날에 뽕 시리즈 사모님들 모르게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죠? 사모님들 저 여자 선생님들도 보셨구만요. 그게 남자들은 저것을 막 이렇게 안 본 척하는데 여자들은 안 보기는 안 보는데 이러고 본다대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뽕 시리즈에 보면은 그 조그만 오두막집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사는데 그 여자가
영화 배우니까 요즘 영화 배우니까 막 쭉쭉빵빵 하니까 그 쭉쭉빵빵한 아줌마가 키가 한 170 될까요? 요새는 잘 먹으니까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배우니까. 근데 그 남편의 밥상을 차려가지고 마루로 올라가서 저 방에 들어갔는데 허리를 확 휘고 들어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문이 닫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신장은 150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자들이 140 아니에요. 거기다가 평균 수명은 50이니까 환갑 때 되면 그냥 삭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잔치를 할 만하죠. 그 150cm짜리 140cm짜리한테 맞는 집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거였는데 현대판에 170짜리 쭉쭉빡빡한 여자가 들어가려니 허리를 안 숙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휴먼 스케일이거든요. 운동선수들이 테니스 선수가 잘한다고 하면 테니스채가 저기 자기 몸의 일부가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골프도 그런가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하고 집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휴먼 스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집 지은 것은 갖다가 옛날 도면을 갖다 놓고 복사에다 넣고 팍 튀겨버렸어요. 이게 안 맞죠.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늘 저녁에 9시 뉴스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뉴스를 말씀드려서 그때 드리겠습니다 하고 땡 하면은 이제 미스박이 쭉 걸어 나오고 뒤에 이제 멋있는 남자들이 이렇게 따라 나오잖아요. 그 뒤에 문을 한번 보세요. 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이 지나는데 문은 이렇게 높아요. 이게 집하고 사람하고 따로따로 논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휴먼 스케일이에요. 가장 자연과의 조화, 인간적 척도 한옥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 두 개가 됐는데 요거 하는데 뭔가 2% 부족해요. 이쁘기는 한데 요거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요것이 두 개가 합치면은 더 배가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훨씬 좋을 것 아니에요. 자,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자, 대문을 열으면은 여기 탐으로 딱 박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박태기? 박태기. 요것이 딱 이렇게 폈어요. 이게 지난주 상황이에요. 이 안채하고 사랑채하고 사이에 이렇게 지붕을 통해서 요 파란 것하고 이 꽃이 그냥 그림 하나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 이제 공간인데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청에서 문을 열었는데 이게 이제 그림이 처마까지. 자, 요거 다른 문에서 또 이렇게 바라봤는데 장독대고 이것이 색깔이 이렇게 다른 것까지 계산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자, 문을 반쯤 열으니까 또 다른 문에서는 또 이렇게 보여요. 저 사진작가 아니에요. 그냥 찍었는데 그렇게 돼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저기 그 부엌에서 시어머니 부엌에서 며느리 부엌으로 문을 열어놓으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관통을 해요. 이거 도면 없이 한 거예요. 자, 여기 이게 사랑채에서 이제 조그만 애가 그 시부름 오는 애가 쓰는 방, 조그만 방인데요. 여기 문을 열으니까 이 담자고 이 꽃이 이렇게 보여요. 요거 이제 그 사랑채에서 문을 열고 밖에 쳐다보니까 이렇게 또 꽃이 이렇게 보여요. 자, 여기 옆에 이제 그 부엌채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보니까 담장하고 나무하고 옆집 지붕하고 이렇게 어울려 보여요. 이건 안행랑채에서 문을 열으니까 이게 안채인데요. 대청에 있는 문까지 열으니까 이거 한 그루가 딱 들어와요. 계산을 하고 이렇게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옆에 있는 공간인데 우리 그 아파트 같은데 집 같은데 보면은 옆에 그 공간 조금 남으면 거기다 화단 만들잖아요. 그건 빈 땅 처리하기 위한 공간이지 꽃을 심어서 예쁘게 하겠다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빈 땅 처리가 아니잖아요. 이거 보세요. 조그만 공간들 같다. 이 안채하고 안사랑채 사이에 이렇게 장독대하고 그림 하나가 되잖아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거 수도꼭지요. 그러니까 요새 수도꼭지를 여기다 안 해놨으면 이 그림이 얼마나 더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머리라는 것은 이고 다니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쓰고 다니라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만 머리를 썼으면 여기다 심어놓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셋째 아들 집을 갖다가 이렇게 복원을 했어요. 이렇게 접어쳤는데 여기 문에 보면 이게 이제 아까 우리 그 집에서는 이렇게 된 자연스러운 부재를 갖다 썼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된 거 썼고, 근데 이것을 갖다가 보면은 이건 나무를 갖다 깎았어요. 깎아가지고 세상에 준공도 되기 전에 여기 크랙이 가버려서 이게 떨어질까 봐서 돌 받쳐놨어요. 이거 갖다 떼어버렸어요. 최근에 가면 이렇게 따르지를 못해요. 이게 바로 한옥의 미학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자연과 어우러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어우러지고, 자연이 어우러진다는 것은 우주하고 같이 어우러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집 짓는 겁니다. 집을 짓는 방법은 옛날에 문화재급 한옥을 갖다가 이렇게 옮겨서 짓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짓는 건데 작년에 한옥 건축문화대상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래 것이 조금은 거슬려 보여요. 예. 그 다음에 촌에 있는 집을 갖다가 리모델링 하는 건데요. 여기 지금 촌에 있는 거 리모델링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이 집은 좋은 집인데 이제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요새 젊은 애들은 그런 얘기도 저희 대학 다닐 때는 그랬어요. 여학생들하고 미팅할 때 그 고전적인 언어가 있는데요. 화장발에 속지 말고 조명발에 속지 말자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똑같은데 잡지책에 나오면 그 농촌 주택을 갖다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나온 거 다 있어요. 그 리모델링비가요. 신축비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그것 보고 따라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서시면 안 돼요. 근데 이곳은 그러지는 않는데 잡지책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그러고 현대건축도 마찬가지로 그 건물 있는데 리모델링 하는 데 있는데 신축 건물보다 더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은평 시범 한옥당 이곳은 다른 시간에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곳이 은평에 이제 시범 한옥단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도 분양이 안 됐어요. 은평이면 부자 동네죠. 근데 왜 분양이 안 됐을까요? 서울에 돈 있는 사람들이 적어서요? 한옥을 싫어해서요? 제가 가본 집은 평당 4천만 원 들은 한옥도 봤어요. 근데 그 집은 진짜 좋더라고요. 문화재급이 1,500이라고 그랬어요. 왜 안 되느냐? 지금 이곳을 짓는다고 하면은 그 문화재급으로 1,500만 원씩 진다고 해도 30평 지면은 4억 5천이네요. 서울에 4억 5천 돈 가진 사람 무진장이 많아요. 셌어요. 널려 있어요. 그중에 한옥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왜 이게 분양이 안 됐을까요? 한옥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선생님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한옥을 살고 싶은 것은 자연과 벗삼아 살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한옥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멋을 느끼고 싶고 예를 들면 조경에서 차경이에요. 그러면은 저기 양동마을이나 하위마을 그런 데 가보면 집들이 이렇게 쭉 있는 가운데 그 방 마루에서 이렇게 보면 밖으로 담장 밖으로 밖에 경치가 다 보여요. 여기는요? 안 보여요. 거기 보면 산이나 이런 높은 지형들이 있으면 그 지형을 따라서 집이 들어갈 자리에 하나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이건 두둑할 때 이렇게 가위바위보로 딱딱 이렇게 잘라놓고 이렇게 하나씩 필지를 분양을 하니 여기 가서 한옥마을이라는 느낌은 집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수는 건물을 보는데 고수는 공간을 본다고. 그럼 공간은 이 건물 담장 안에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공간 밖에 있는 것까지 본다는 거죠. 그런 조건이 되면 이게 1,000만 원이더라도 분양 안 됐겠어요. 되죠. 서울 부자 많은데. 이게 이제 했고요. 물론 이 가로 구획을 이렇게 하는 것이 한옥을 하는 것이 중국에서도 기자정전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근대 들어서 이렇게 한옥단지 이렇게 한 것은 전주 한옥마을의 대표적인 건데 일본 놈들이 필지구획 하면서 분양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런 데서 한옥을 지으려고를 안 치요. 그래서 분양이 안 되는데 아까 이제 어떤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한옥마을도 이것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지형이 있으면은 그 지형에 따라서 집이 들어갈 때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을이 하나가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전통 마을을 보면 이게 포도수처럼 한 송이 한 송이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연구에서 이제 40% 절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예민한 문제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돈을 이렇게 건축비를 한옥에서 건축비가 가장 큰 문제가 되잖아요.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그 DB 구축을 해요. 예를 들면은 25평짜리 한옥이 짓는데 그 기둥 간격이 5m짜리다. 그러면 그때 위에 보는 얼마짜리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까 슈퍼마켓에서 도면 구우는 것처럼 부재를 전부 대량 생산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단가가 내려가겠죠. 또 하나는 요것처럼 부재를 중간에 들어가는 부재를 빼먹어 버리든가 아니면 간략화시키든가 하는 건데 그러면 정체성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요. 그런데 이제 집을 졌을 때 현대식 주택을 갖다가 한옥화 시킨 거예요. 요게 이제 그 한옥 주택으로 나오는데 이건 현대 주택에도 적용이 가능해요. 요게 지금 그 우리 현대 주택으로 하면 거실이잖아요. 이게 방이고 이게 현관에서 들어오는 거고 그러죠? 근데 이 거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거기다 그 콘크리트 바닥으로 깔아놓고 장판 깔아놓고 그렇게 소파 놓고 살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 마루를 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청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을 대청으로 하고 대청만으로 쭉 하고 여기 이제 그 사랑방을 만들었어요. 사랑방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런 주변들 거 가지고 이렇게 주택을 형성한 경우고요. 그다음에 밖에 거 관계없이 인테리어만 이렇게 방 하나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테리어로 들문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파트인데요. 여기 지금 그 방 하나를 가지고 지금 여기가 현관이거든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가 거실인데 이걸 갖다 한실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직접 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차방으로 쓰면 괜찮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다실을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그 아파트인데 여기 지금 현관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여기 거실 있거든요. 이 다실에서 차 마시는 것을 이렇게 분위기로 이렇게 냈어요. 인테리어만 하면 가능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사랑방향인데 여기 방 하나를 이렇게 사랑방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해 가지고 손님이 오면 이렇게 재우는 그런 형태가 되죠. 여기 지금 현관이 있으니까 바로 입구에 이렇게 사랑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마당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층이나 2층이 이제 로얄층이 되는 경우처럼 앞에 텃밭을 주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마당을 이렇게 꾸며놓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은 아파트 리모델링한 경우인데요. 여기는 실제로 그 진주에 있는 LH 아파트를 이렇게 가지고 직접 한 거예요. 한 건데 여기 지금 보면은 거실 있잖아요. 거실을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는 이 방을 갖다 이렇게 바꿨어요. 바꿨는데 다른 아파트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 LH 같은 경우는 15명으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 LH에서 내부 공사를 안 하니까 여기서 3천만 원을 빼줬대요. 3천 원을 빼줬는데 주인이 이렇게 한식으로 하는데 5천만 원 들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2천만 원 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주인이 손님들 초청해가지고 여기 거실에서 차 마시는 거 요거 했는데 이것은 그 진주에 있는 LH 아파트를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한 경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반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 건축 자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제 창호 같은 경우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나무라 비가 오는 날은 습기를 먹고 빨래 날은 습기를 빼고 그러잖아요. 선생님들 어리셨을 때 이렇게 문 이렇게 닫고 그러려면 비 오는 날은 뻑뻑거리고 안 열리잖아요. 그런 거나 이제 똑같이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이것이. 그런데 지금 그 이건 창호에서 이렇게 한식창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철제로 프레임을 만들고 그 속에다 이제 목재를 넣어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단열 문제라든가 그런 게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조금 단점이 있다면 비싸요. 아직은. 그래서 비싸서 이제 그런 것이 되고 또 하나는 질감이라고 재료 표면에서 느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 표면에서 느끼는 느낌인데 이것은 유리잖아요. 철제고 그래서 그런 또 문제점이 있고요. 그러나 단열 같은 것은 이렇게 훨씬 잘 되는데 그러면은 한옥이 친환경적인 집인데 같이 이렇게 자연하고 숨쉬면서 호흡하는 집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어설픈 한옥을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목조주택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제 이거예요. 이게 이제 목조주택의 규모가 커요. 근데 지금 그 캐나다 제품 같은데 그 수입해서 오는 거 보면은 그 단열재 같은 데 넣는 거 보면 단열 참 잘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목재 같은 경우는 방부 때문에 이렇게 막 비수를 부어버리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만 신경을 쓰면은 비소를 붙이지 말게 할 수는 없어요. 기성 제품으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재소 가서 나무를 사다가 따로 이렇게 공사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오일 스테인 같은 거 발라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목조주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 집장사들 말로는 자기들 평당 300만 원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려운 얘기고요. 한 4,500원 잡아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 한옥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당 가꾸는 거잖아요. 채소 바다고. 그런데 요거 마당 가꾸는 거, 채소 가꾸는 것은 어디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건 저 일본 건축답사 가서 본 건데 세상에 자기 마을을 가꾸려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 규칙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전 진짜 일본 사람들 무진장이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이런 거 보면 참 배워야 돼요. 근데 이걸 자기 돈으로 이렇게 마을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화분도 관에서 사다 줘요. 그런데 자기 돈으로 이렇게 하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그 시멘트 블록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언젠가 뭐 이끼 낀다고요. 곰팡이 이렇게 시커멓게 져 버렸는데 요걸 갖다 이렇게 화분 걸어놓고 해가지고 감추고 있어요.
여기 이제 벽돌 시멘트 불도에다 화분 하나를 걸어놨어요. 세상에 이 문에다가 여기 매화예요. 사는 거. 매화 하나를 다 꽂아놓으니까 이거 진짜 그냥 어떻게 보면 여자로 보면 참 야하잖아요. 그 다음에 대나무 이렇게 꺾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여기다 하나 걸쳐놨, 휘줄로 이렇게 걸쳐놨어요. 집 앞에다가 이렇게 꾸며놨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은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끄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카트 버린 것을 갖다가 바퀴를 빼버리고 여기다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여기다 화분 하나를 딱 걸어놓으니까 이게 폐물이 그냥 보물이 돼버리잖아요. 차고지예요. 오토바이 차고지인데 여기다가 화분을 이렇게 걸쳐댔어요. 예. 세상에 이 발에다가 이렇게 이 무슨 꽃이에요? 참 진짜 센스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는 한옥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조금만 머리 쓰시면 이렇게 가능하고요. 저희가 제가 아마 오늘 불려온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 한옥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일반적으로 그 지방대학은 참 열악해요. 열악한데 그 저는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관피하 마피아 그러잖아요. 관에 뭐 조직이나.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학피하예요. 그래서 학회를 하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서울에서 대학 교수를 하면은 그건 성골이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나와서 지방대학 교수를 하면 진골이고요. 지방대학교 나와가지고 지방대학 교수를 하면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방대학에 있는 애들이 머리가 멍청하지는 않아요. 제가 연고대들까지는 가르쳐 봤는데 가들 못지않은데 단지 뭐냐면은 자극을 못 받아요.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건축가 애들은 우리 내일 건축답사 가자 오면 유급으로 가버려요. 근데 얘들은 지방에 있는 애들은 서울 오는 것도 귀찮아서 인터넷 찾아보거든요. 근데 건물이라는 것은 공간감인데 이게 사진으로 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자극적인 요소가 없어요. 또 하나는 서울에 계신 분들은 막 그 집안 중에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외국에서 뭐 들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방은 그게 적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전북대학교 건축과에서 옆에 한옥마을이 전주 한옥마을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서울대, 연고대, 한양대 쭉 지나서 전북대 건축과 그러지 말고 어떤 분야만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한옥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7년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한옥교육기관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여기에 불려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서울에 계신 분은 제가 이런 말은 박수 치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한옥 사업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게 한 15개 정도가 돼요. 근데 대표적인 것이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옥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옥 프로그램이 그게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 정말로 별짓 다 했어요. 그거더니라고. 근데 작년에는 동시에 4개 프로그램까지 같이 운영을 했어요. 그렇게 전성기를 구가했는데 한 사람이 그냥 잘못하는 바람에 저희까지 그냥 올해 아직 사업을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다. 공과 사는 구분해라. 그래서 제가 건축가 교수인데도 불구하고요. 건축가 교수는 부자예요. 불구하고 58년 만에 집을 샀어요. 작년에. 그런데 그것도 4억짜리 집인데 2억 빚 얻어가지고 샀어요. 올해 5천만 원 갚았어요. 공사는 구분해라. 국민의 세금이다. 그건 철칙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 실습을 하는데 그 실습비가 2천만 원 나와요. 2천만 원 나오는데 이건 이제 소모품이거든요. 그냥 하고 그냥 버려버려요. 다른 교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거 하고 버리지 말고 학생 휴게시설로 학교에다 해놓자. 그렇게 했더니 총장님한테 그러면 자리 하나 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러지 말고 본부 앞에다 하라고. 그럼 본부 앞에 가려면 또 품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그 검은 게 본부 건물이에요. 그러면 총장님 3천만 원만 더 주십시오 해가지고 요것을 그 실습원은 5년 전에 처음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창에 또 따로 캠퍼스가 한옥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한테 기부해요. 고아원, 양로원 뭐 이런 데다가 절대로 그냥 버리는 거 없어요. 설사 그냥 치목 실습을 하던 거라도 그것을 버리지 않고 다시 다듬어 가지고 청소년 캠프 할 때 그걸 교부제로 썼어요. 버리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요 첫해 했고요. 둘째에 이제 그 박물관 옆에다 했는데 이제 그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베를린에 있는 독일
그 문화원에서 이걸 독일에다 져줄 수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는데 저희가 한 솔직히 얘기하면 한 7, 8천 정도, 그리고 조금 더 하면 이제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여기서 치목을 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다 넣어가고 기와랑 가져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체재비 갖고 그러니까 한 2억은 들어야 될 것 같다고 했더니 그럼 아직 예산이 모자라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지지난주에 선생님들을 만나려고 좋은 소식이 있었는가 봐요. 그 호주의 스트라치필드 카운실이라고 시더만요. 근데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거기에다 이거 짓겠다고 시장님이 전북대학교에서 30분간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수출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가셔서 이제 자금 조성이 거의 다 됐다고 그 전체 그 도면까지 이렇게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수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걸 해가지고 그 전주 옆에 그 국립기관 있는 국립무형유산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건 기증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그 현대식 건물인데 그 문화재청 건물인데 이런 그 한국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여기 기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 저희 학교 옆에 있는데 요새 막 이거 져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갖고 전라북도하고 MOU 맺었는데 전라북도 14개 시군하고 도청 2개 해서 16개를 그 4년 동안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짓는 걸로 4개씩 짓는 걸로 그렇게 MOU를 맺었는데 의회에서 저 예산 통과가 안 돼가지고 아직 지금 중단이 돼 있어요. 저 밑에 받친 거는 돌이죠. 돌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교육생들한테 이렇게 공모를 해요. 여기다 이렇게 정자를 진다고 보면은 작품 만들어 오잖아요. 그러면 공모를 하면은 그 중에서 가장 잘 된 것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그 추경대 목장의 석좌 교수인데 그분하고 교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수정해가지고 공사를 이렇게 직접 해요. 그런데 공사를 할 때는 저희가 15개 정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그 사람들 싹 불러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실습을 하니까 15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작년에 온돌협회가 저희 온돌 실습을 했는데 그냥 하지 말고 그 고창에 저희가 한옥 캠퍼스가 3만 평이 있어요. 그래서 고창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 집을 대상으로 우리가 구두를 고쳐주면서 실습을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관에 협조가 안 돼요.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고창 캠퍼스에다 같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옥 교육 받은 사람들 졸업한 사람들 다 문자 보내가지고 우리 온돌 실습 보니까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진이 빠졌습니다만 그 막 저 신발 벗고 다 황토 이겨가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 놓고 청소년 한옥 캠프, 어린이 한옥 캠프, 다문화가정 한옥 캠프 할 때 그것도 가지고 또 실습하고요. 그래서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숙제가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요. 우리나라 농촌 문제거든요. 예, 다 저러죠. 이런 집에서 살으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 이것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야 이게 좀 좋아지고 그러지. 정말로 이 국민 세금도 너무 그냥 함부로 써지는 것 같고 이런 것들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은데 건물은요 사람 하나 잘못되면은 저희가 그 대학 다닐 때 배운 것이 있어요. 의사는 잘못하면 한 사람만 죽이지만 니들은 잘못하면 수십 명 죽인다. 삼풍백화점 보세요. 몇백 명도 죽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잘못하면 그냥 그 사람 살 동안만 이제 그 가버리면 되는데 건물은 서면 저기 없어질 때까지 공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 그 시민들이 의식이 성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한옥교육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